네, 최종 의견 21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네. 김혜민 기자고요. 김선재 아나운서, 정현석 변호사, 그리고 김선욱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기침이 나올랑말랑해서 기시면 죄송해요. 돼요. 네, 선욱이 아직 쪽으로 감기가 보고 다 안 가. 났어요. 선욱이 쪽 저쪽으로 보고 합시다. 저기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이 다음 마이크를 쓰시는 분은 요즘 죄송하네요. 기침하면은 쳐다본다면서요. 공공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엄청 구속시켜야죠. 쳐다봐요. 기침하면 뭡니까? 구속이요? 변호사가 그런 말 해도 되는 거예요. 팔로 가리고 기침해야지. 사람 얼굴에 대고 하면 구속시켜. 아니 약간 왜냐면은 재채기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맞아. 나도 그치. 모르게 그때 엄청 다 쳐다본다더라고. 너도 원래, 알걸? 원래 써야 돼요. 사랑과 재채기는 나- 감출 수 없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 일본 애니메이션 나오나? 우리 왜 이래? 비와서 잠깐만, 아니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재채기는 참을 수가 없다고. 선욱 씨는 종교가 뭐예요? 저요? 유물론자입니다. 그래요? 네. 종교도 없는데 뭘 믿고 그렇게 템플스테이는 잘생겼죠? 잘 가요. 아니, 뭐라고요? 왜 이래요? 종교- 뭘 믿고 그렇게 잘생겼죠? 왜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그러는 막말이 거예요. 이렇게 거예요, 남말을? 네. 하지 마요. 죄송합니다. 너는 뭘 믿고 그러니? 허쉬 초콜릿이 망했대요. 그쪽이 너무 달콤해서. 뭘 믿고 그런 드립을 치니? 그만할게요. 저번 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이슈가 많았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진짜. 저 기생충 기생충 생방으로 수상도 있고. 봤어요. 나도. 네. TV 남조선에서 아니 TV 조선에서 하는 거를 이제 봤어요. TV 북조선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있다고 제가 같이 들었거든요. 오세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방송국 사람으로서 TV 조선이 그 되게 좋은 때 중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선 잘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중계권이라는 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중계권을 먼저 사는 거잖아요. 맞아. 도박이지. 그래서 그게 잘 되면 터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거기- 되게 많이 자주 터지는 것 같다는. 프로 촉 좋은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누가 있나 봐. 거기 혹시 그 뭐지? 그 무속인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그럴 수 옛날에 뭐 있지. 삼성에서 뭐 옛날 면접 볼 때 이병철 아저씨가 음. 옆에 이렇게 그 관상쟁이 하나 갖다 놓고 면접 봤다는 그런 그렇죠. 약간 그런 얘기 있지? 혹시 모르세요? 그거? 그런 근데 얘기 거기 들어봤어요. 뿐이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거기뿐이겠어. 뭐 다 많았을 것 같은데 다른 데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갑자기 우리 네. 무속인한테 가봤던 썰을 얘기해 볼까요? 무속인이요? 김 기자는 가봤나요? 저는 예전에 엄마가 한번 가보셨던 것 같아요. 타로점 이딴 거 빼고요. 아니요, 신점이었어요. 신점이요? 근데 일찍 결혼하지 신점? 말라고. 일찍 결혼하면 2번 한다고. 일찍이 언제예요? 두 번 하면은 이미 그러면 지났죠. 첫 번째 남자가 몇 년 죽는 전. 겁니까? 일찍. 그래서 죽어서 하려고 마음 먹었죠 그때부터. 첫 번째 남자 아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네? 죽어서 사별 때문에 두 번 하는 거 아니, 아니었어요? 이혼한다고, 이혼한다고. 이혼한다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여태 안 하다 아니, 이렇게 됐네요. 우리가 별로 그렇게 누구를 할지 늦지 궁금하다. 않- 너무 잘할 것 같아. 뭐지?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근데 저는 네.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 그런 거 진짜 안 믿는데 네. 한번 술자리에서 우리 네. 모 해설위원이 관상을 본다는 거예요. 관상가 양반. 회식에서 그 나올 줄 알았다니까. 네. 근데 왕이들 상인가. 저한테 진짜 지금처럼만 살면 재벌된다 했어요. 지금처럼 그냥 계속 살면 재벌이 된다는 거야. 그냥 너는 지금처럼 살래. 그럼 재벌이랑 체벌 결혼하나 되는 거 봐요. 아니야 혹시 체벌? 예, 재벌이랑 결혼하나 봐요. 체벌 모르겠어. 체벌한다고 누가? 왜냐면 다 주의사항을 하나씩 얘기해줬어요. 그 자리에 있던데 너는 그냥 지금처럼 살래 했어. 진짜? 응. 선지야. 주의사항이 내가 뭐였어요? 너한테 그동안 뭐 잘못한 거 없지? 그러니까 뭐 여자를 조심해라, 뭐 뭘 조심해라 이렇게 다 얘기해줬는데 어. 나는 그냥 지금처럼 살라고. 진짜야? 그냥. 응, 진짜로. 남자도 조심 안 해도 저는 되는데. 관상 좋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어요. 지나가다가 관상 어디가 좋은 좋다고 거죠? 말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관상이 도를 하시다. 도비게이터 아니에요? 도비게이터. 내가 무슨 짓했네? 네, 혹시 네. 조상이 죄가 많다고 하지 이 않았나요? 눈이 네. 그게 아니고 관상학적으로 이 눈이 되게 좋대요. 이게 약간 용의 눈 이렇게 쌍꺼풀 없고 좀 아. 이렇게 나 옛날에 길고 나 이런 허영만의 눈이. 꼴에서 내가 그거 이거 같아. 이런 눈을 좋아하는 이게 거. 약간 저는. 옛날로 따지면 약간 장군감이라고 이게 한국에 별로 없는 용의 눈인데. 눈. 한국 용의 사람 눈이라고요? 중에서. 그러니까 길잖아. 그러니까 그럼 본인이 아이오니. 울면은 용의 눈물이에요? 뭐예요? 그만합시다. 그거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아무 말 대장 심지어 코로나 얘기는 하죠. 용이 승천한다를 네 글자로 뭐라 하는지 아시죠? 뭔데? 올라가용. 죄송합니다. 지금 만들어낸 거죠? 아니, 맞죠. 예전에 들은 것 같아요. 그게 저희 댓글이 많아요. 네. 네. 댓글도 제가 골라왔어요. 이것도 다 못 읽을 것 같아요. 혜민이가 끊었다. 진짜 많더라. 처음으로 날 끊었다. 혜민이가 처음 날 끊던 날 비가 내렸다. 요즘 저희가 댓글이랑 그 사연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는 진짜로 선별해서 읽는 상황이 됐거든요. 아주 어쩌다 신났네, 이렇게 됐죠? 신났어. 좋지 뭐 이런 것도 우리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러면 is then 네. 네. 예,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댓글 읽어주세요. 예, 이도현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한가람 변호사님의 말씀 중에 언급되었던 가난한 성전환자의 악순환은 생각지도 못한 문제라 당연히 외부 생식기가 법적 성별 결정의 기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를 돌아보게 되네요.
전문가분이 나오시니 주제에 대한 최신 판례나 동향 등을 알 수 있어 굉장히 유익했지만 한편으론 정보를 한 방향으로 전달받는 느낌도 들어 조금 아쉬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많았더라면 출연자분들의 질문을 통해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었을 텐데요. 흑흑. 1시간 남짓이라는 제한이 너무 안타깝네요. 숙대 사건에서는 성전환자 입학 예정생을 내시라고 표현하는 대자보도 게시되고 있더군요. 설득이 아닌 조롱으로 맞서는 모습이 돌이킬 수 없어 보입니다. 다음 주제였던 한국 내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 인정 문제는 외국의 사례를 보아하니 앞으로 성전환자들이 더 편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화는 사대주의적 따라가기가 아닌 보편적 가치를 향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아 이분한테 상품권 보내고 싶다. 아 왜냐면 왜요? 네. 방송을 되게 꼼꼼히 들었다. 꼼꼼히 어. 최근 거를 다 되게 들으신 들으셔야지 어. 이런 댓글 달 수 있거든요. 보내 네. 아니 그 보내고 싶다 그러지 말고 보내는 걸로 제가 정해서 지금 순서를 핸드폰에 끊어잖아. 저기 걸로. 신세계 사비로 보내는 상품권 걸로. 1만 원권 하나 그리고 있는데요. 이제 사대주의 우리 유행어 됐어요. 이제 축하합니다. 외국 사례도 뭐 말 이- 못해. 그러니까 얘기만 해. 외국 갔다 와도 사대주의야. 잠깐만 근데 하던데. 이게 문제는 또 이 코로나 사대주의야. 이게 다음 댓글도 워낙 좋은 게 많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거 많아요 예, 이번에. 아 상품권이 많아서 어떻게 알겠습니다. 의견의 어떤 찬반을 떠나서 예, 예. 좋은 의견이 많습니다. 잠만보 공공님이 다루셨습니다. 이거 어렵네 아이디가.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의견을 들으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언젠가는 인간이 남성 여성 구분 없이 각각의 인간으로 존재 자체로 대우받는 세상이 오길 저도 바랍니다. 그리고 레디컬 페미니스트가 그런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는 성소수자들을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년 전 얄팍하게 배운 페미니즘은 여성이 약자의 대표성을 갖고 평등을 위해 싸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여 도와야 한다였는데요. 그런 저에게는 입학을 반대하는 행동이 사회운동이 아닌 님비이자 기득권 갑질로 느껴졌습니다. 유익한 정보도 얻고 유쾌한 진행 덕분에 기분도 전환할 수 있어 1년 정도 빠짐없이 듣고 있는 샤이 애청자입니다. 악성 댓글이 많은가 봐요. 많습니다. 저처럼 조용히 응원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출연자들이 악성 출연자들이라 상관없습니다. 난 아닌데? 악성은 악성에게 뭐 이런 난 거. 아닌데? 특히 아나운서 한 명 있는데 전 중성이에요. 뭐야 이거? 그게. 이 용의 눈물아. 전 양성입니다. 어쨌든. 자, 일단 이분 엉망이구만. 하니까 양성애자 같아. 방송 점점 진행이 좀 이상해지네. 네, 알겠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음성 중심을 양성. 못 잡아. 중심. 중심이 우리 없는데 방송이 우리 같이 중심이란 게 옛날 김학휘 기자 있을 중심이 때부터 없는 게 별로 나는 중심이 없었던 것 우리의 같은데. 철학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중심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망글스님이 다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이 청취자로 4년째 4년째 이거 점점 상품권이 4년째 잘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샤이 청취자로 지내다가 이대성으로서 잘못된 정보는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 댓글 남깁니다. 이대의 외국인 남자 교환학생은 입학 가능하나 무용과에는 남자 학생이 입학할 수 진짜?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무식한 소리 했어? 내가 했어. 정말. 많은 죄송합니다. 분들이 알고 계시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니 왜 들었거든요. 이제 남자 무용수가 필요하잖아요. 일종의 작품을 루머지. 하려면. 맞아. 근데 나는 소속도 이제 이대 되는 줄 아, 알았지. 되게 근데 오래된 잠깐 어. 뭐 프리랜서를 루머인 것 데려오는 같아. 거네. 예. 그런가 보다. 음. 그냥 따로 데려오나 그래도 보다. 선재 아나운서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네. 바로 잡히는 계기가 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은 아니고 이제 잠깐 음. 스텝처럼 이렇게 쓰나 봐요. 맞아요. 알바처럼. 좋은 정보 어쨌든 감사합니다. 신상 털기 망글스 2대. 뭡니까 이거? 여러분 신상 나올 때마다 다 털어놓을 거예요. 대체 망글스에서 뭘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글이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분이? 어쨌든 네. 예. 닉네임 바꾸세요. 구구리님이 다루셨습니다. 아 이거 되게 기네. 이거를 좀- 빠른 속도로 네. 요약해서 네,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왔어야지 선제처럼. 아 이게 요약이 안 돼요. 이게 워낙 거짓말. 아 진짜로. 예. 안녕하세요. 최종 의견 애청자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일부 숙대생들의 의견을 너무 단순화해서 이해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답변 남겨봅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그 트젠 학생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입학을 포기하게 할 만큼 정신적인 아픔을 준 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게이나 레즈비언, 무성애자, 바이 등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과 트랜스젠더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레디컬 의견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탈코르셋이나 있는 그대로의 외모 사랑하기, 고정적인 여성의 아름다움에서 탈피해서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얻고자 하는 여성운동 흐름이 있는데요. 트랜스젠더는 확실히 그에 반한 이미지가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여성적, 여성스럽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드래퀸 쇼에서 풍만한 가슴과 화려한 드레스로 과장된 몸짓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 부분에 분명 여성 혐오적인 시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트랜스젠더가 되는 과정에 제모나 윤곽 수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털이 나서 윤곽이 진한 여성은 여성적인 외모가 아닌 건가요? 그런 외적 이슈로 여성들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는 일을 그만두자는 움직임과 너무 반대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예전에 트랜스젠더 연예인 한무 씨가 여성들과 언쟁이 벌어지자 너네가 나처럼 예뻐지려고 노력해봤냐? 너네가 무슨 여자냐? 라고 공격하는 것을 보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몇몇 학생이 미성숙한 행동을 한 것 몇 가지만 가지고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다 이해심이 없고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든 부적응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이버에서 한심한 댓글 몇 개 보고 전체 남자 싸잡아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한남 논쟁. 그리고 이번 사건을 두고 변화사를 열심히 씹. 변화사 열심히 씹던 남성들이 이때다 싶어서 숙대생 페미니스트들 머리채 잡으면서 인권 타령하는 것도 너무 웃기네요. 모순이라 이거네. 아무튼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중간에 좀 생략을 했는데요. 요지는 다 근데 이게 담겨있습니다. 참 일단은 이제 그때 단순화해서 부적응자라고 한 거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레디컬 페미니즘에서 나온 의견이라는 걸 모를 때 중간에 정보를 제보를 했잖아요. 모를 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선재나 뭐 우리가 이렇게 좀 너무 사회 부적응자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이제 방송 끝나고 갔는데 선재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 선재가 이거 되게 어렵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단순히 싫다 니가라고 해서 반대하는 거라고 우리가 정보를 가졌는데 중간에 제보를 받은 거잖아요. 네. 이게 레디컬 페미니즘에 근데 기인한 저는 거다. 이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선재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가면서. 맥락이고 구글이님이 말하는 게 뭔지도 알겠는데 다만 저는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지 않은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가 저는 이제 잘 모르겠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당연히 레디컬 페미니즘도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그걸 알고 나니까 이런 논리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 여성의 자신의 논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입장과. 근데 다만 내가 이 인생에 대해서 뭐 학교를 다니지 말라, 뭐 다녀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방송 나가고 나서 그분이 입학을 포기했죠. 네. 포기했죠. 저는 어쨌든 이 사건과 상관없이 구구리님의 댓글이 조금 저는 울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그거 입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레디컬 페미니즘 뭐지? 약간 이랬는데 이분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철학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뭐 알겠어요를 더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젠더 운동이란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제 쇼나 이런 데서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페미니스트들이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나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분들은 어떤 그 뭐 선정성에 대한 그런 어떤 구태여연한 생각을 벗어 던지고 하려는 그런 것도 알겠지만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여성 혐오적인 시각이 들어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걸 보니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댓글은 의미는 있는데 이분도 스스로 말을 했지만 이제 이번 사건에서 입학을 반대한 거에 대해서는 이분도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요소가 있다. 레디컬 페미니즘이 여기를 근데 이거 자체를 반대하는 거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의 운동이라면은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전환자들의 운동 방식이 뭐 기존의 고정관념인 여성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될 때 좀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돼야 되지 성전환자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레디컬 페미니즘이라면 저는 그건 좀 그러니까 그건 저도 반대고 그런 요소에 대해서 저도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입학을 막을 수 있냐? 이제 그것도 안 되는 이게 거지. 이제 저는 좀 근데 이 입장이 댓글 다른 다신 것이고요. 분도 그 입학을 맞아요. 막아서 상처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레디컬 페미니즘에서 너무 이해해 보려는 시도가 없었잖아요 지난 방송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단순히 싸잡아서 잘됐다 이 그동안 꼴보기 싫었던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일부 시각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도 문제인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사건은 그 입학 거부당하신 분이 가장 큰 피해자죠. 네. 그 뱃살망 님 님이 댓글도 하나 정도 네. 이거 앞부분만 요약해서 읽어주실래요? 뭐 앞부분. 댓글과 대댓글과 대댓글이 서로 이렇게 논쟁을 좀 있긴 하셨죠. 하는데 네. 네. 이거 일단 하나만 하나만 그냥, 하겠습니다. 벤마님 거. 네, 뱃살왕님이 다루셨습니다. 구구리님에 대한 이제 의견인데요. 전 그 의견에 전혀 동의를 못하겠네요. 인간이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그걸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면 누가 뭐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오지랖이죠. 여성스럽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걸 강요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본인들이 화장하고 꾸미고 다니는 게 남성들의 사회적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이 꾸미지 못하는 걸 강요하고 계시네요. 이번 사건을 두고 이게 뭔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약간 맥락이 알겠어요. 예. 꾸미지 말라고 강요하고 네,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얘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두고 변호사 씹던 남성들이 인권 타령하는 게 웃기다고요? 일단 이 사건은 그 사건과 논점이 다른 거고요. 그때 변호사 비난하는 사람들과 이번 사건에서 인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인지는 확인하셨어요? 글쓴이야말로 근데 이게 너무 좀 공격적인 네네. 약간 그 질문이라서 한 이 정도에서 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니 해주시면 근데 될것 그런 같아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은 이렇게 네네. 뭐 화장을 하거나 옷을 입거나 하면서 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는 원래는 내가 하고 입고 싶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걸 입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게 내 생각일까? 혹시나 내가 뭐 진짜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그렇죠. 강요된. 아니면 사회적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수된 거일 수도 있고 사실 그건 구분하기가 되게 그치 쉽지 않잖아요. 어디까지가 자신인지 진짜 어, 자신인지. 그냥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자유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고 그렇죠. 얘기하는 이 네, 마당에 네. 어디까지가 이제 그거냐 되게 고민의 측면이 있고 맞아요. 일단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다큐멘터리 봤는데 넷플릭스에서 그 테일러 스위프트 다큐멘터리 봤어요. 네. 근데 뭐 그게 잘 만들고 안 만들고 떠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핑크색을 좋아하면서 정치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그러니까 아니라고 차별받지 않는 것에 더 포인트가 돼야 되지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거보다는 뭐 저는 그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다양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여성 사회 뭐 이렇게 뭐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 집회를 할 때 아예 그 상의를 다 벗고 나오신다거나 네. 저 그런 거 다 그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음. 그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분들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해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게 저기 저기 아나운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아나운서 누구? 선재 어느 아나운서. 아나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아나운서 나는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약간 집중 탐구인데 이거. 이거 얘기 더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 트랜스젠더 분이 여성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괜찮은 건가요? 저는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트랜스젠더가 여성성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자기들 반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강조하지 않으면 가능한 건가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는 게 싫은 것 같아. 강조하는 게 그 되게 그 역행한다라고 보는 거지. 가야 할 방향, 진보의 방향. 여자는 저런 것이다라고 보여주기 근데 때문에 그걸 더 그게 강화하는 싫은 게 것 싫은 같아요. 거지. 근데 예.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페미니즘에서 지적해야 될 부분은 여성은 이래야 한다고 강요되는 시각들 혹은 남성들의 어떤 견해들, 어떤 사회적 어떤 시각들을 비판하는 데 집중이 돼야 되고 또 뱃살마왕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게 진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여자야. 근데 여자는 예를 들어서 조금 그렇지만 가슴이 커야 예쁘다고 생각해. 어떤 여자가 가슴이 커. 그래서 가슴을 자랑해. 그리고 자기는 예쁘다고 그걸 내세우고 다녀. 그게 뭐 방송이든 일상생활이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하는 사람을 비판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게 좀 여성으로서 기존에 강요되던 이미지가 아닌 쪽으로 그 사람이 강조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기존에 좀 진부하게 인정되던 미의 기준을 가지면 또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개인에 대한 그러니까 그 뱃살마왕님 얘기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다 저는 동의하는 건 이거예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그 스타일에 맞는 모든 여자가 그럼 그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돼. 그럼 저는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여성성을 강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근데 페미니즘은 이제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근데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자는 이래야 돼를 비판해야 되지 않을까.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근데 어떤 한 개인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반대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닐까요? 여성성을 자기가 뭐 여성은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성전환 자는 기존의 사회적 관념으로 인정되는 남성과 여성인데 자기는 지정성별이 남성인데 자기의 정체성은 여성이니까 그걸로 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난주에 봤다시피. 그럼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분은 여성 기존 고정관념으로 강조되는 여성성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게 뭐 선정성으로 이어지거나 모든 여자는 이래야 된다는 폭력적인 시각이면 비판하지만 그 사람 자기 개인의 투쟁인 거잖아요. 그 남성성에서 여성성으로 가는 게 그거를 싸잡아서 그거 비판할 시간에 한 1000배 정도 시간을 들여서 그 마초 남성들을 비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래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뭐 여자를 상품화하고 카톡으로 얘기하는 그런 남자 새끼들을 비판하는데 한 1000배 정도의 힘을 써야 근데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얼마 전에 무슨 동물 이런 거 음. 영상 보는데 포유류 동물 중에서 애를 둘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새끼를 둘 낳은 거예요. 근데 하나가 약간 안 좋아 상태가. 한 명은 건강하고 한 마리는. 근데 바로 버리더라고요. 아. 이 한 마리를 바로 그냥 버리고 다른 한 마리만 키워요. 근데 얘를 데다가 이제 인간이 돌봐가지고 회복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나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간밖에 없다 생각해. 예를 들어 사실 이 약육 강식의 세계에서는 자연의 논리에 따르면은 당연히 버려야 되는 동물이잖아요. 그치. 왜 절 보고 얘기하세요? 새끼지만 자기가 낳은 버리고 새끼지만 싶나요? 근데 그런 개념 네. 그러니까 부모 자식 이런 개념이 없는 거잖아 사실은. 근데 인간은 걔를 어떻게든 진짜 인큐베이터 이런 데 넣어가지고 막 살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 동물이랑 구분되는 지점들이 되게 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의미 있는 얘기네요. 근데 난 성별도 그런 문제 같아. 예를 들면은 당연히 자연에서는 뭐 수컷 암컷이 있겠지만 인간은 애초에 약간 그런 것에 그걸 넘어선 어떤 존재잖아요. 그쵸. 사실은 수컷하고 암컷만 딱 이분할 수 없는 거고. 이분할 수 없는 샤기컷도 어떤 있고. 죄송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거?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 있겠지만 미안하다 이번 거. 네. 네. 이해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그쵸.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그게 있고 이제 다양성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기초적으로 이 레디컬 페미니즘의 그 철학에는 동의하지만 그걸 트랜스젠더한테까지 화살을 돌리는 건 사실 네. 납득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 어쨌든 구구리님의 댓글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네, 구글에서 근무하나? 구글이야.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댓글 하나만 더 읽어주세요. 예. 피문 LG. 이문엘지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분들. 지인 때문에 선욱 변호사님 우연히 알아듣게 되었는데 그 지인 누구지? 어쨌든 건너구나. 이거 누구지? 근데 알아보니 선욱 변호사님 자동차 칼럼 비교 분석 참 정확함. 그런가? 어쨌든 얼마 전 큰 도움이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계속 듣다 보니 이상하게도 정변님의 팬이 되었어요. 희한하네요. 중독됐구만. 요분 너무 유쾌하고 좋아요. 그리고 정 변호사님은 사대주의자 절대 아닙니다. 또 글 쓰신 분이 그렇게 또 글 쓰신 분이 말씀하신 꼭 것도 그렇게 아니네요. 말씀하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럼요. 저희도 농담한 거죠. 사대주의자 아닙니다. 우리 벤마 아닌 벤마. 굴하지 않고 계속 댓글 달아주시잖아요. 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문 LG님도 정말 이 정도면은 네,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다세요. 네, 그렇죠. 최근에 엄청 많이 달아주셨죠. 그러니까. 네. 청취자 사연과 질문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1회부터 거의 빼놓지 않고 최종 의견 청취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진행자님들의 폭발하는 예능감에 하하하 웃으며 어려운 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이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최근 코 수술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실 옆자리에 있던 70세 개인 택시 기사님이 새벽녘에 성년을 수개월 앞둔 손잡벌의 미성년자 승객에게 이유 없는 폭행을 당해서 안화, 눈뼈 골절로 수술을 위해 같은 날 입원을 했고요. 삽입 수술을 해야 하고 전치 8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에 체포된 이 승객은 미성년이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부모에게 인계가 되었고 다음 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음주 승객에 의한 기사 폭행 사건을 접했는데 이 비슷한 사건을 목도하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번은요. 피해 택시기사님의 주장에 의하면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고 바로 부모에게 인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미성년자면 이 정도 범죄에선 구속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인에서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아무래도 좀 미성년자라서 성년보다는 구속의 사유가 좀 더 엄격하겠죠. 엄격하게 네. 적용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정과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뭐 경우 실제로 뭐 상해 정도 얼마나 심한지 같은 걸 다 구분을 하는데 요새는 워낙 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뭐 교통사고 뭐 있잖아요. 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 사고나 이런 사고 외에는 잘 구속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구속은 사실은 사유가 이제 뭐 도주 우려성, 뭐 증거 인멸 우려,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범죄 중대성 이것도 보고요. 근데 구속 사유로는 좀 보기는 좀 쉽지는 않죠. 현재까지는. 그리고 택시기사님 말씀이 사고 후 2주가 지났는데 가해 미성년자는 물론 부모에게서도 아무런 안부 전화, 미안하다는 의사표시, 합의에 대한 연락도 없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몸의 상처도 있지만 마음의 분함, 상처도 매우 큰 것 같았습니다. 상해로 인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아서 병원비가 8, 9배 정도 비싸다고 하는데요. 최악의 경우 가해자 측에서 속된 말로 배째라라고 나올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피해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뭐 민사소송 얘기는 제가 할 네, 수는 그렇죠. 있는데 예, 예.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일단은 뭐 민사소송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제 미성년자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한 나이 기준은 없지만 대체로 대법원은 만 15세 정도, 만 15세면 중딩까지는 그렇죠. 근데 여기 넘어야 되는 거죠. 미성년자가 중3 이상이죠. 예, 중3 이상 되는 예. 고등 급식 이 정도 되는 그렇죠. 애들이 돼야 배상을 받을 수 미성년자한테 그죠. 그렇죠. 예, 예. 그 밑에인 경우는 오히려 좋은 게 뭐 부모한테 바로 배상을 받게 돼 있고 부모가 이 해당 불법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도 애를 왜 그딴 식으로 키웠냐고 그쵸. 하면서 거의 뭐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음. 문제는 얘가 음. 고딩쯤 되는 미성년자, 그러니까 만 17세, 18세, 얘가 10세에서 지금 몇 년이니까 몇 개월 안 앞뒀다고 그런, 했어. 그런 상황이면 얘가 불법 행위자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문제는 얘가 재산이 없을 거란 말이죠. 없지. 그죠? 고등학생이고 그런 경우는 이제 부모가 얘가 이런 행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 평상시에 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부분을 좀 잘 입증을 하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부모와 얘를 이제 공동불법 행위로 통해서 그러니까 배상 자력이 약한 미성년자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를 위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부모에게 직접 불법 행위를 묻는 것들을 네. 판례가 인정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렇죠. 언제나 인정되는 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술을 마신 거 아닐까요? 술 마셨지. 술 마신 거에 대한 그럴 수 부모 있죠. 책임은 물을 그렇죠. 수 예를 없나요? 그럴 수 있는 게 네. 뭐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애가 술만 먹으면 이날일 쳤고 부모가 애가 술 먹는데 거의 방치하고 음. 아니면 뭐 같이 2차 가고 뭐 그렇게 식으로 술 먹고 그랬으면은 2차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맥주 다음에 이제 또 소맥 소주 먹고. 먹고 예, 그런 식으로 그렇죠. 다니고 뭐 이랬으면은 확실히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런 사정들을 좀 조사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네.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가해자 녀석이랑 이 녀석이라고 할게요. 녀석이랑 저기 그 가해자 부모 녀석 녀석이라고 하면 안 되죠. 가해자 부모 녀석들 상대로 부모는 3명 녀석이 아니죠. 부모도 네. 녀석이죠. 왜냐면 사과한번 안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네. 인간이 아니죠. 이 정도면. 그래서 가해자 부모 녀석이랑 가해자 녀석 이렇게 해서 3명. 근데 부모 중에 한 분이 안 계시다 하면은 뭐 부 혹은 모 이렇게 상대로 해가지고 공동 피고로 해서 소송을 걸면은 되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 늘 소송할 때 고민이 그거잖아요. 소송하고 나서 이겨도 돈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 거죠. 이제 부모도 자력이 없으면 근데 정말 좀 갑갑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3번 제일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일방 폭행에 의한 피의자이기에 처음부터 국민건강보험으로 일부 본인 부담금을 내고 치료를 받고 나중에 중한 처벌을 피하려고 마음이 급해진 가해자에게 순수한 형사상의 위로금조로 합의금을 받으면 안 될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피해자의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는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와의 합의금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걸 막기 죄송해요. 예, 막기 위해서 치료비 조가 아닌 순수한 형사상의 사상의 위로금으로 합의금을 받는 게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 청구가 피해자에게 들어오지 않는 건가요? 이거 되게 어려운 게 맞아요. 이게 형사합의랑 민사합의가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건강보험공단이 원래는 이 가해자가 내야 할 돈을 대신 병원에 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병원이 가지고 있던 가해자에 대한 채권이 약간 이거 이상하네. 건강보험공단이 어쨌든 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냈어야 할 돈을 자기가 대신 그치. 냈으니까. 보험 때문에 내준 거니까. 그런데 가해자가 만약에 이 병원비 말고 합의금을 따로 줬단 말이야. 이 피해자 분에게. 그럼 이 합의금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해야 될까? 합의금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거는 합의금을 받으셨으면은 일단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거를 구상 청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 좀 이게 좀 약간 이 구상권의 관계가 좀 특이한 것 같긴 한데 이 합의금 안에 일부 본인 부담금까지 주면은요? 그럼 그냥 내면 되잖아요. 피해자가. 피해자가 네. 어, 그러니까 합의금 안에 그 내가 병원비로 이만큼 썼으니까 이것까지 더 줘라. 그래서 그걸 플러스해서 받았어요. 네네 그럼 자기가 그냥 본인이 그거 내면 되죠. 그쵸 그죠? 예 그쵸. 그렇게 되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어떤 거냐면 합의금을 내가 받았어요 네, 피해자가 네. 가해자한테서. 네. 받았는데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을 가해자한테 하겠죠. 네. 근데 그때 이제 피해자 공제하겠다고 할 수 근데 있죠. 피해자를 그쵸. 너가 근데 이제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을 공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냐 이건 아닌 것 같고 그 문제는 물어본 건 아니고 그거 아니고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질문이 반납을 해야 저도 되는 읽어봤는데 거야. 문장이 좀 명확하지가 약간 않아서 명확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원칙은 예. 공단이 피해자한테 준 돈을 가해자한테 구상한다는 게 네가 낼 돈 내가 냈다 하는 건데 가해자한테 합의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합의금을 받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합의금을 받으면 내가 보험공단에서 돈을 못 받냐 이런 의미겠지? 이분이 질문한 게 그거 아니에요. 질문 의미가 생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지 알겠어요. 뉘앙스 뭐냐면 맞는 합의금을 것 같아요. 줬어. 만약에 합의금 3천만 원을 줬어. 그러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5천만 원 구상이 들어오는 거야. 맞아요. 네. 그러면 나 3천 이미 줬으니까 2천만 너희 공단한테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요거 같은. 그건 가해자 입장인 거지. 그렇죠. 그건 가해자 입장인 거죠.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합의금 받아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형사합의금으로 받아도요. 민사상의 배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보통 민형사 뭐 합의 일체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분이 구상권이란 말을 좀 정확하게 안 써서 우리가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가해자한테 합의금을 얼마를 받으면 네. 피해자가 공단에서 네.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보험 피해자가 처리가 공단에서 받을 안 되는 거 없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지금 보험 처리 안 되는 거. 그렇죠. 요건 이분이 이랬잖아요. 순수 예. 위로금으로 가해자한테 합의금 받는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받게 되면 공단에서 구상권 청구가 피해자에게 들어오지 않는 건가요? 네. 이 말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그 말한 것 얘기는, 같은데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한테 돈 받으면 피해자한테 구상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분이 용을 그쵸. 잘못 써서 헷갈린 그러니까, 건데 피해자한테 덜 주는 거 아닌가요? 돈을 이 말인 것 같은데. 그거 근데 상해로 인해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3번 그 질문에는 일부 본인 부담금을 내고라고 했으니까 음. 우선 보험 적용을 받고 일단 하고 받고 그치. 나중에 이 합의금을 또 받으면 여기에서 이게 보험 적용됐던 게 취소가 되고 돈을 그치. 더 물어줘야 돈을 되냐. 빼앗아 가지 예, 않냐 맞아요. 이런 그 얘기인 개념인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건 또 건강보험의 어떤 급여 체계 좀 어려운 부분이 근데 있어요. 그거는 안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 질문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음. 이해한 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 공단에서 치료비 쪽으로 받은 게 있는데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위로금이라는 걸 받았을 때 그 뭐 해석이 되겠죠. 논란이 있겠죠. 그 위로금이 치료비 아니야 결국은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뭐 위자료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사고를 당하면은 재산적 손해인 치료비도 있지만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라는 게 있고 그걸 위자하려고 받은 거다. 이 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게 아니고 위자료로 어느 정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상당한 정도로 그러면 공단에서 줬던 돈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여쭤본 건지 네. 제가 네네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여쭤보신 것 같고 그걸 오히려 가해자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보험 적용 취소한 부분은? 보험 적용을 취소하게 되면 네. 만약에 치료 무슨 소리예요, 그건? 그러니까 저기 보면 일부 본인 부담금을 내고 치료를 먼저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이게 나중에 진짜 상해로 만약에 보험이 안 되는 거라서 네, 보험이 안 되는 걸로 나중에 이제 그러면 드러나면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가해자를 통해서 가해자한테 가해자에게 부상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네.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 그걸 피해자한테 음. 합의금에서 내놔라라고 하는 건 많이 아니고. 피곤하신가 봐요. 되게 똑똑한 얘기를 하셨는데 입술 다 부르트셔가지고 네. 감기가 안 많이 났고 피곤하신가 봐요. 좀 파견 가가지고. 불쌍한 우리 기자님. 파견을 가요? 네, 어디 코로나 파견? 주제 파견 갔어요. 그걸 왜 지금 얘기해요? 조심하세요. 네. 나 감기까지 걸렸어요. 과연 감기일까? 여기 유리관 같은 거 없어요? 좀 씌워놓고 하면 안 되나요? 음식 덮는 보자기라도. 안녕하세요. 서울 거주하는 28세 백수입니다. 저는 약 2년 동안 팟캐스트를 들어온 이른바 샤이 청취자입니다. 작년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혼자 식사하는 일이 대부분인데 그때마다 항상 듣기에 저는 골룸이라 쓰고 밥 친구라고 읽는답니다. 예전에 사연이 안 들어온다고 툴툴대던 선재 아나운서님의 얘기가 기억나서 자기 전 법률 사연은 아니지만 저와 같은 샤이 청취자들이 많음을 알리고자 응원글을 씁니다.
저희 다 알아요. 너무 다 샤이 청취자예요. 저희는. 저희 형제가 셋인데 다 들어요. 샤이가 벌써 3명이네. 여기도 3명. 어, 한 가족의 샤이가 3명. 아참 그리고 전세 관련 계약 얘기들 많이 도움되고 있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아는 변호사가 그러는데 이러면 안 된대요 라는 거 써먹겠습니다. 아, 네, 그러시면 됩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었어요. 새 식구가 된 지 벌써 여러 달이 된 법대생 김혜민 기자님, 꾀꼬리 같은 법대생? 목소리로 사운드를 채워주는 티키타카 전문 아나운서 김선재 아나운서님, 개드리왁 정현석 변호사님, 정현석. 개드립. 네. 개드립 그쵸? 개드립. 왕팬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네. 정현석이라고. 마음 따뜻할 것 같은 목소리를 가진 김선욱 변호사님, 그리고 영국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신 지금은 이 자리에 안 계신 김학희 기자님, 묵묵히 1시간 넘게 개드립과 싸우는 김선웅 인턴 PD, 다들 감사합니다. 지루하고 특별한 일 없는 수험 생활에 그나마 술자리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어주셨어요. 회식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대리회식. 대리만족.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로고송 말인데요. 옛날에 대학에서 밴드 동아리 하던 생각이 많이 나서 듣고 너무 좋았어요. 옛날에 같이 동아리 하던 친구 중에 비슷한 스타일의 연주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안경 쓰고 사투리 쓰던, 맞는데? 혼자 같은데? 부근 치고 장구는 안 쳤지만 피아노, 기타, 노래 부르고 자작곡도 다작했던, 혼자 할 거 다 했던 친구였는데 보고 싶네요. 아 근데 선홍아 왜 최종이가 인턴 PD라고 얘기 안 뭐야? 했어? 미리 좀 말해주지. 우리 이런 사이였던 거구나. 행복해 안녕. 맞네? 바로 이별이네요. PS 이별이네. 원래 사연 하나 보내려고 고민하던 와중에 정변님께서 선홍아라고 하며 대화하던 중에 진짜 선홍이 목소리가 나와서 사연 보내요. 아, 네, 최종 아니, 그러시다고. 뒤에 읽어야죠. 최종 최종 의견 진짜 찐 팬입니다. 종방하지 말고 포에버 해주세요. 오. 와.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선홍아 우연인가요? 수고했어요. 선홍 PD? 진짜 우연입니다. 진짜? 제가 그저께 내가 안 불렀으면 아. 어떡할 뻔했어. 다음에 이제 갑자기 카톡이 와가지고 어. 너 최종 의견 인턴 PD였니? 이러시더니 그 저 동아리 학교 선배거든요. 아. 이분 한번 아. 초대하죠. 혼자 부근 치고 장구는 안 찐팬이라는데. 쳤지만 쇼팬도 아니고 찐팬인데 초대합시다. 나도 얼마 전에 우리 라디오 작가님이 음. 선재 아나운서 제 친구가 되게 잘 듣고 있다고 전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했어요. 이런 걸 왜 들으시냐고 전해달라고.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하는 말과 똑같아. 누구 때문에 이런 겁니까? 저도 어디 이거? 이분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전상욱 형이거든요. 아 상욱 씨 전상욱 전상욱 삼행시 특별히 들어갑니다. 해주세요. 내가 해요? 네, 아니, 전- 뭡니까? 전 최종 의견 찐팬이에요. 상 상시적으로 듣고 있죠. 욱할 땐 안 들어 뭐. 와. 뭐야? 편집 선우이가 편집. 마무리해줬어요. 선홍이가 편집. 욱할 때 안 듣. 아니 욱할 때 안 듣는 걸로 좋은데요. 네. 내가 네. 진짜 무책임하게 시작했는데 예.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예. 제가 또 우기 들어가네. 네, 그리고 오늘 이분 반가웠어요. 식사하시면서 들으니까 우리 더러운 얘기는 좀 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좀 자제하십시오. 똥 얘기 2개 그만합시다. 준비했는데 예. 변비 얘기 하나랑 그리고 그 선홍 인턴 PD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아, 네, 슬프다. 그동안, 슬프다. 네, 고생했고 잘 가라. 다시 대학교 가서도 잘 적응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방송사에서 꼭 다시 만나길 바래요. 아 SBS 아닌 곳이 안 오는 거 아니야? 한번 일해 SBS는 보니까 다시는 안 온대요. 네. 네, 자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화제의 판결은 건너뛰기로 하고요. 예. 바로 집중 탐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핫한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이거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제목도 어떻게 달리고 오늘 기대되네요. 이게 정말 제목의 달인인 것 같아요. 네, 이걸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확진자분들도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 식당 어떤 식당에 확진자가 갔다. 그러면 그 식당 어딘지 네티즌들이 막 알아내가지고 신상 털고 거기를 안 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오히려 지금 더 빨라요. 그죠. 나라에서 발표해주는 것보다. 응. 이걸 어떻게 알아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좀 가짜 뉴스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거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실제로 많은 게 제가 그 필라테스 배우는데 선생님이 그 자기가 뉴스를 봤는데 뭐 무직인 사람은 돈을 준다고 하던데 자기처럼 이렇게 뭐 필라테스 선생님 같은 경우에 확진 받으면서 쉬게 되면은 돈 못 받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더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무직이면 많다니까요. 돈을 줘요? 그게 뭐예요? 소득이 무직인데도 없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은 돈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 자가격리 돼야 어. 되니까. 아, 자기는 주냐 뭐 이런 얘기. 네. 그 방금 연합 속보가 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명칭을 코비드 19로 정했대요. 그게 뭐예요? 코비드 19요? 네, 아 WHO에서 네, 아. 네,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을
합친 아. 말이래요. 뭐 정확한 코비드. 말이 뭐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아, 질환. COVID 뭐 이런 거나 보지. 맞아요. 예전에 아무튼 코스비 가족 생각나네. 그건 뭔가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 미안합니다. 코비드 코스비 가족 모르나요? 난 그 아는데. 우리밖에 조용하자. 네, 그 알겠습니다. 코비드 19요? 알겠습니다. 네네. 코비드 19. 네. 오케이. 외국인들도 줄이는구나. 그러네. 우리만 줄임말 쓰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아, 우선 바이러스를 비러스 이렇게 개인적으로 불리는구나. 네. 이제 제가 궁금한 거를 모아서 한번 질문 형식 Q&A 형식으로 만들어봤어요. 와, 근데 답을 못하니 어떡하지? 아니 제가 참고 기사 다 달아놨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다 알아요, 저희도. 아, 예. 우선 첫 번째로 네. 내가 부주의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인지 모르고 네. 그 3번 환자 아시죠? 3번 확진자. 아, 네. 그분 저기 우한에서 오셨다가 핫하시죠 요새. 일산, 네. 강남 다 돌아다녔잖아요. 음. 네네. 그래서 여기저기 옮겼어요. 옮겼던 사람이나 아니면 여기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줄 모르고 폐쇄를 안 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옮긴 기관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병원이 있다면 이거 처벌을 받을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될까 근데 몰랐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라는 게 이번에 알려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감염 경로인지 어떤 증상인지가 정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바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뭐 이미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돼서 정보가 많이 퍼진 상태에서 정부에서도 주의를 주잖아요. 뭐 해외에 다녀왔는데 증상이 있다든지 뭐 이런 상황, 또 증상이 없어도 뭐 2주간은 자가 격리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추천을 했는데, 그러한 정보들이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부주의하게 했다면은 정말 아주 예외적으로 네. 처벌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초반에는 또 증상이나 이런 게 감기랑 구분하기 그쵸.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거의 어렵고요. 음. 다만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모이는데 뭐 요즘산 손소독제 구하기도 힘들지만 음. 방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좀 취하지 않아가지고 집단 감염이 되면은 일부 아주 작은 뭐 책임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안 걸렸는데 걸린 척하고 왜 그거 다 유튜버 순서대로 있어요. 아, 순서대로 순서대로 할게요. 너왜 네. 대본 아. 안 읽어? 읽었어. 너 자꾸 나처럼 될 거야? 그 첫 번째 지금 제가 여쭤본 거 아주 부주의하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긴 하더라고요. 메르스 그 사태 당시에, 때 네. 그 병원에서 음. 제대로 처치를 하지 못했다고, 부실한 진단 검사와 역학 조사,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그때 그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2심에서 1,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다고 이건 그 합니다. 사람이나 그 기관은 아니고 나라의 맞아요. 가는 네. 거죠. 병원에서 옮겼거든요. 그때 이미 진단 검사, 역학 조사 이런 거를 국가의 의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제대로 안 했을 때 이제 국가 배상인가 봐요, 이 사건이.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 받을 수 있겠네요. 그다음 두 번째로 내가 코로나에 걸린 걸 알고서는, 중국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막 침 어디다 묻혀놓고 이미 막. 확진자야. 네, 확진자인데 일상생활을 막 했어. 그래서 병을 옮겼다면 그때도 처벌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땐 당연히 처벌되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에선 어떤 처벌이 되려나? 실제 사대주의. 너 명나라 얘기 나 오늘 그만해. 사대주의 질문. 저기 그 뭐야, 그 실제 우리가 실제 있었던 사건은 아닌데 형법 네. 교과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가 자신이 에이즈 환자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네. 경우에 네. 상대방이 이제 뭐 에이즈 감염 가능성 이런 걸 따져봐야 되지만 실제로 걸리게 되면 그런 고의를 가지고 뭐 성관계를 또 여러 번 가졌다든지 하면은 에이즈는 불치의 질병이라서 이제 중상해죄. 그렇죠. 근데 그게 고의로 상대방을 불치의 질병에 걸리겠다고 해서 중상해죄 살해죄로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감염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뭐 네. 너무 낮은 가능성이면 예를 들어서 뭐 인형 만들어 가지고 무당처럼 이렇게 거기다 칼로 찌르고 이런 거 이제 가능성이 없잖아요, 과학적 근거가. 그쵸. 근데 이제 감염은 과학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확진자가 이렇게 해서 옮겼다.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거죠. 뭐 형법에는 원래 중상해죄죠. 상해죄가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도 상해죄로 포섭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 되겠죠. 그렇구나. 뭐 그렇게 병을 옮기는 게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자가격리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멋대로 바깥을 막 돌아다녀. 나 확진자인데 너무 답답해서 집에서 못 살겠다. 확진인 사람이. 네네. 찐이네. 네. 확진. 그래서 아 이것 경리자가 아니고 확진인 사람이.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 바꿔서 얘기한 것 말고, 같아서. 네, 확진자 말고 자가격리자가, 그러니까 확진자와 같이 생활을 해가지고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온.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다르게 될 수 있는지 음. 궁금해. 저는 만약에 내가 뭐 자가격리자인데
네. 당장 오늘 일을 안 하면은 아. 내 생계가 너무 곤란해. 그런 경우 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무릅쓰고 일을 해야 되는 것과 진짜 악의적으로 그냥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나간 사람이랑 다르게 처벌될 수 있는지 난 그것도 궁금했어요. 네. 답해 주시죠. 그게 제가 알아봤는데. 아, 그래요? 말씀해 주실래요? 말씀하세요. 제가 예, 예, 알아본 예. 걸로는 감염법 80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아, 그죠? 네. 오, 똑똑하시네. 그 얘기 할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지금. 네. 메르스 저도 외우고 때도 다니진 않죠. 예. 메르스 때도 50대 여성이 그 자가격리 통보 무시하고 여기저기 다니셨다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감염병이 되게 종류가 많은데 네. 1급부터 4급까지 맞아요, 감염병이 맞아요. 있고 그럼- 기생충, 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 테러 감염병, 우와. 성매개 감염병, 인수 공통 감염병 및 의료 관련 감염병을 말한다. 기생충도 있다고요? 기생충 감염병이 있어요. 아, 우리도 기생충인데 기생충 코인에 한번 탑승해 보자. 기생충 고인이 있나요? 뭔가요? 여기 다 있구나. 제목에 다 넣어야겠네요. 다 넣어주세요. 기생충에 의해서 감염되는 감염병이 있구나. 기생충 여기 병 자체는 많다. 아니고. 에볼라 그러면 바이러스, 코로나 두창, 정도면- 패스트 다 있네. 코로나 정도면 몇 급일까요? 코로나는 근데 여기 보니까 네. 여기 인플루엔자 아니잖아 얘는 그거잖아. 그 뭐지? 폐렴. 그 바이러스 아니야? 네. 이거 말 그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네. 잠깐만 여기 보니까 여기 병 종류 되게 많네. 쯔쯔 가무시증은 뭐지? 그거 쯔쯔가무시가 그거. 들어봤는데 이거. 그거 있잖아. 풀에서 옮기는 건가? 그게 찌찌가무신가? 아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는 아예 법에 있네. 그건 이제 생겼으니까. 예, 그냥. 근데 이 이건 아직 정도면 법에 이것도 없겠지.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신종 이건 뭐에 들어가냐면 신종 인플루엔자. 뭐 성병도 있네. 메르스랑 비슷하게 보면 어떻게 돼요? 매독 이런 것도 있다. 메르스가 되면 1급이 돼 버려요. 그럼 이것도 되게 일급. 근데 중요한- 이것도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음. 당연히 왜냐하면은 그러겠죠. 치료제가 딱히 없는 상황이고 신종이잖아요. 맞아. 그럴 것 음. 같아요. 그리고 메르스보다 많이 지금 그래서 이게 잘은 사망자가 발생. 잘은 모르지만 아마 뻔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병이 새로 생길 때는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라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걸로 병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거기로 좀 위임해놓고 규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법에 법 돼 개정하려면 있어요. 국회에서 시행령 해야 되니까. 시행규칙이 아니고 법 자체에 돼 있어요. 어떤 게? 특이하네요. 메르스. 메르스나 메르스는 뭐나 이런 그렇지. 규정 같은 것들이. 아니 근데 코로나는 아직 없을 거 아니야. 코로나는 지금 제가 개정을 못 아직 안 봤어요. 했으니까.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좀 탄력적으로 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해봤어요. 네네.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감염병 이 법에 네. 있습니다. 감염법에. 근데 이렇게 만약에 네. 그럼 민사 소송은 가능해요 혹시? 갑자기 뭐 했을 궁금한데 다른 확진자가 막 3번 그 확진자처럼 네. 강남과 일산을 막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한테 옮겼고 옮겼어? 그게 네, 3번 확진자 때문이라는 그 이제 어느 정도의 정황이 밝혀졌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민사 소송 가능해요? 아까 말한 확진자면 네.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네. 당연히 네. 자기가 근데 가능하잖아요. 확진자라는 걸 모른 상태에서 근데 간 모른 거잖아요. 상태 문제가 지금. 되겠지. 모른 근데 상태에서 이미 자기가 중국 우한에서 왔는데 약간 모를 지금 수 있어. 뭐야, 아. 격리자라는 거야 뭐야? 확진자일 수도 확진.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그쵸. 확진자예요. 아니, 자기가 확진자고 아는 건 모르는 거. 어떤 거? 아직은 모르지만 자가격리자? 있었다. 내가 중국 우한에서 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되게 매우 높다라고 음. 생각했던 사람이요. 그런 정도는 안 민사소송 돼요? 어려울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뭐 같아요. 우한에서 왔다고 다 걸리는 건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음. 우리 네. 이제 불안증이 있잖아요. 네. 갔다 오기만 하면 피해야지 당장 그렇죠. 자리를. 근데 네. 그거는 우리가 공포심 때문에 그런 거지 우한에서 왔다고 실제로 다 걸리는 건 절대 아니니까 확률이 너무 낮아서 음. 민사소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음. 그 댓글에 그걸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3번 확진자. 또 이슈가 많네. 네. 잘 3번에 대한 정하셨네요, 좀 주변 미움이 문제. 되게 약간 만연한 네. 것 같아. 자. 그분한테. 그 다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그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대요. 왜요? 이번 말고 이제 메르스 때는 있었대요. 진짜 엽기다. 아니 이- 그리고 그 유튜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 좀 비슷한 다른 얘기인데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그건 좀 가짜 다르- 뉴스 그러니까 쪽이고 조금 다르지. 그거는 쓰레기고. 네, 이거는 이 지금 메르스 사태 때 30대 남성이 교도소를 가기 싫어가지고 이제 보건소에 자기가 그럴 수 자기가 있겠네. 메르스에 걸렸다라고 허위 신고했다가 교도소를 안 갈 수 있으니까. 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대요. 공지빵 아니야 공지빵? 맞아요. 네. 공지빵이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징역 이거 6개월 뉴스에 받으셨네. 네, 기사예요. 기사. 징역 네. 6개월이나 받으셨네. 결국 왜냐하면-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가야지. 그러니까 더 오래 가게 된 거 아니에요? 추가된 거죠. 어. 그래서 이게 실형인지 는 모르겠는데 음. 그 음주운전 적발은 이 당시라면은 집행유예 기간이긴 한데 네. 사실 음주운전 적발 정도면 실형은 안 나와요. 아, 아무리 그렇구나. 집유 기간이어도 네.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게 아니면 이게 적발이라는 말이 아마
그거에 걸린 것 같은데 음. 괜히 꼼수 아, 부리다가 나 이거 뭔지 알 것 나올 수도 같다. 있겠다. 음주운전 아마 삼진 그 전에 아.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제 네. 집행유예 기간에 실형이 나올 게 보이면 그 전 음. 집행유예 받은 형도 플러스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제 음. 허위사실 신고했다가 술 먹은 사람이 정신이 말짱하네. 예. 음. 그러면 음주운전에다가 공무집행 방해에다가 그 전 집행유예 와. 뭐지 그 실형 그 기간 포함해서 받게 되죠. 공무집행 방해가 되려면은 행위 태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위계 그러니까 속임수를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음. 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 성립하죠. 네. 아 진짜 음주운전 하지 마라 그렇구나. 진짜. 에이, 참. 그다음에 진짜 이제 5번이 더 드디어 가능성인 거네. 드디어 이제 선재 아나운서가 제일 얘기했던 궁금했던 가짜 뉴스. 가짜뉴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례 제가 설명해 놨는데요. 뭐 어디 학생이 쓰러져서 병원에서 검사해 봤더니 어느 고등학교 네,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쓰러져서 무슨 병원? 그랬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리고 이게 뉴스에도 나왔다. 어디 요양병원에서 감염 의심자가 있었는데 병원이 방치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인터넷에 막 올렸나 봐요. 아니 인터넷 그리고 게시글로? 저는 네, 맞아요. 여튼 이런 글은 이 업장한테 피해도 가잖아요. 근데 저 음. 그 유튜버는 진짜 황당했던 게 자기가 그냥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지하철에서 기침을 엄청 하면서 막 콜록콜록하면 사람들이 봤어요. 쳐다보니까 음. 자기 네. 감염자라고. 저 감염자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뭐 업장에 피해를 주거나 이런 건 아닌데.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런 쓰레기가 있나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생각이 크게 변했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좀 연기가 어설프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장난친다는 얘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긴 그냥 하더라고요. 찐따구나 이렇게. 근데 워낙에 요즘은 공포심이 있기 음.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건 확실하죠. 그분은 그럼 영장 정범죄 처벌. 기각됐어요. 구속영장은 그래서. 기각됐죠. 네. 뭐예요? 그 무슨 죄지? 갑자기? 허위사실 유포죄. 허위사실 유포. 그거를 네. 구속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아. 근데 심정적으로는 정말 이시국 씨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 시국에 이딴 짓을 하는 놈은 정말 그냥 감정적인 얘기입니다. 조합 패고 싶어요. 그냥. 근데 이런 자식은. 인터넷에 올리는 인터넷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업장이나 이런 걸 써서 올리는 거랑 이렇게 그냥 지하철에서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는 다르겠죠. 얘가 연기를 리얼하게 했으면 진짜 어. 대형 사고고요. 음. 그러다가 사람들 도망가다가 뭐 지하철에서 사고 날 수도 있었던 거고 정말 위험한 새끼죠. 업무방해에다가 맞아요. 상해도 근데 그러면 이 됐습니다. 처벌은 난 달라질 수 있나 궁금했지. 뭐가 뭐랑?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워딩으로 써서 하는 거랑 인터넷에 한 거보다 훨씬 더 나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연기가 발연기였어요. 제가 볼 때. 아니,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말더라고요. 그게 내 말은 처벌에 영향을 줄 수가 있냐는 거죠. 그걸 또 인터넷에 올리면, 음. 그러니까 가짜 뉴스로 퍼뜨리면 음. 그렇게 인터넷으로도 올린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그냥 워딩으로 막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이랑 음. 그 유튜버처럼 그렇게 소리 지르고 다니는 사람이랑 음. 처벌이 다르게 나올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죄명이 달라요. 인터넷에 올리는 거는 정통망법 위반이 될 거고 그렇죠. 이러고 다니는 애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영업장에서 그랬으면은 영업방해나 네. 그러니까 업무방해죄가 음. 될 거고 또 사실 그 외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랬을 때는 지금 글쎄 선우가 우리가 아는 법이 일단은 경범죄에서 뭐 불안감 조성하는 거 이게 있는데 보면은 음. 이게 일단 인터넷에 이렇게 이상한 문자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거 이렇게 돌리면은 네. 일단 정보통신망법에 불법 정보 유통 금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 부호나 뭐 이런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불법 정보 유통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벌이 되는 거죠. 정보통신망법에 되는 거고 음. 실제로 이제 업장에서 실제 오프라인에서 하시면 네. 영업방해, 그러니까 업무방해가 되는 거죠.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업장에서. 장소나 어떤 네. 상황에 따라서 죄명이 네. 달라지는 그렇죠, 거라서 그렇죠. 네. 그 두 개 중에 이제 어느 게 더 무겁냐는 상황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그또 이번에 근데 구속된 사람도 한 명 있어요. 그렇구나.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행패를 막 부리다가 아, 지구대로 연행이 됐는데요. 자기가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다면서 꾀병을 부렸대요. 아, 근데 이런 경우 구속을 시키네요. 요새 어디서 좀 개명 맞다고? 죄송합니다. 지구대에서. 지구대에서. 네. 아, 아마 지구대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겠죠. 막 그렇죠. 신종 코로나라고 하니까. 막. 예, 그건 뭐 제가 기사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범죄는 없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마 기사에서는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이렇게 나왔겠지만 네. 아까 김선욱 변호사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지만
항상 어떤 범죄인지 상황을 봐야 되고요. 지구대 연행되는 과정에서 그랬다면 아마 경찰 폭행하고 이래가지고 보나마나 야. 공무집행 방해죄일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구속된 걸 거고 네. 단순히 코로나 걸렸다라는 말 때문에 그런 거짓말에서 구속된 사건은 아닐 거라고 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 그 참고로 이제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이룰 수 있는 범죄들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공무집행방해, 식당에서는 업무방해,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러면서 뭐 다른 사람 정보통신망법에 명예를 따른 훼손하거나, 예. 그렇죠. 그리고 뭐 기껏 해봐야 그냥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그래서 경범죄만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예. 그 경범죄 그 구성 요건 되게 재밌는데 문구가 알려주세요. 못된 장난으로. 아, 그래요? 아 이거 나 되게 너무 약간 찔려. 55년 뭐 이럴 때 법을 만들었나? 이렇게 못된 장난이라는 게 이게 법조문이 있는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또 그 옛날에 그런 말 어디서 그렇게 못된 걸 배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경범죄 처벌법 3조 2항에 못된 장난 등으로 어.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 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저는 매회 처벌되겠네요. 그 방송을 할 못된 때마다. 장난의 기준이 뭔가요? 몹쓸 드림 뭐 이런 나중에 건가요? 오늘 식사할 때 알려드릴게요. 못된 장난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 관련해서도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청취자 사연이기도 청취자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뭐 키친타월로 되냐고요? 이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판매업자가 막 가격을 10배 이상 올려서 판다던가 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냐? 이게 뭐 물가 안정 법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특이한 법이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매점 매석. 이게 어떤 상품이 매점 매석이 걸리고 뭐 이런 것도 언제 정해지고 뭐 모든 게 다 걸리는 건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해요. 이거를 그 매점 매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품들을 그때마다 정하는 거죠, 정부가.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당연히 상황에 따라 변동되니까. 그래서 물품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네. 딱히 이게 뭐 어느 특정한 뭐 카테고리를 넣어서 하는 거 아닌 것 같고. 네. 허생전인가요? 우리 매점 매석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대표적인 인물이 허생전에 나왔던 허생인가 맞나? 네. 그 네, 친구 맞아요. 맞죠? 예. 네, 그분. 예. 하면 안 됩니다. 생전까지. 그리고 마스크를 구매 다 해놓고 돈도 카드로 지불했는데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을 때요. 네. 근데 나중에 이거 없다고 취소하는 경우도 되게 많대요. 그게 판매자가. 이게 오픈마켓에 약관에 보면은 네. 그 되게 그 다 규정이 다 돼 있는데 네. 대개는 뭐 재고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만 판매자가 일방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재고가 없다는 거인지 사실 좀 약간 밝히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네. 이런 식의 꼼수를 부리더라도 제재를 하기 되게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가격을 올려 팔기 위해서 음. 여기선 다 구매 취소해버리고 그렇죠. 다시 올리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판매 취소 사유가 안 되니까 근데 원래 종전 가격대로 마스크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 구매자가 근데 밝히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워낙 많아요. 저도 지금 취소 몇 개 됐어요. 아, 기다려라 판매자들. 내가 지금 약간 보고 있어. 변호사인지 모르고. 보고 있어. 마스크 네. 200개 왜 안 갖다 주는 거니? 그 다음 질문이 바로 비슷한 건데 대부분 오픈마켓에서 벌어진대요. 네. 그러면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냐? 걔네들은 그 약관에 명시적으로 모든 네. 거래 보면은 지땡땡이나 옥 뭐 이런 네. 친구들 있잖아요. 다 보면은 이제 개별적인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그거지. 저희는 그냥 중개만 해주고 아.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문구를 빡빡 박아놨기 때문에 아. 대개는 빠져나가죠. 아 예. 그렇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구매 취소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선 방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마켓 이런 데서 사실은 그런 이상한 판매자들의 제재를 가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겠지. 왜냐하면 팔면 팔수록 자기가 어떤 커미션을 먹는 구조잖아요. 오픈마켓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예. 옛날처럼 좀 잡아다가 때리면 이런 거 죄송합니다. 예. 옛날엔 내가 잡아다 무슨 때렸나요? 얘기한 거죠 방금? 본심이 그런 나왔네. 얘기만- 자 오늘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집중 탐구를 해봤는데 그동안 일반 그 시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던 거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아유, 잘 가져오셨습니다. 궁금증이 좀 네. 해소됐는지 댓글 얘기를 모르겠네요. 너무 오래 해서 네. 이거를 길게 못한 건 좀 아쉬운데 네. 그래도 뭐 아쉽네요. 일문일답식으로 음. 짧게 답은 드린 것 같고요. 네.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면 당분간 신종 그렇죠. 코로나 아니 뭐라고 코비드 코스비 가족 뭐 이거 코비드 19 코비드 네. 19. 요것이 몇 달은 지금 갈 것 네. 같기 때문에 여러분 법적인 궁금증이 있으면 뭐 음. 키친타월로 마스크 되느냐 이런 거 말고 그거는 뽀얀 거탑에 문의하시고
조동찬 기자 있습니다. 그래서 뵌 적은 없지만 그래서 저희한테는 법적인 이슈가 있으면 메일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네. 다음에 또 추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댓글이나 메일 주시면 저희가 또 공부해서 이거 궁금한 거 많을 것 같은데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청취자 사연이 행복하게 좀 밀리지 않았나요? 계속 쌓이고 야, 있어요. 지금 사연 장난 중에요, 아니다. 여러분. 나 지금 이런 상상함, 이런 사연이 조금 뒤로 밀리고 있어요. 네. 급한 게 아니니까. 맞아요. 나 지금 구속되는 상상함 이런 거 좀 밀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주시면 기다려주세요. 다 할 거예요. 네, 다 할 걱정 안 거죠. 하셔도 돼요. 네. 짓궂은 장난 같은 사연도 다 저희가 네, 소개. 못된 장난도 네, 괜찮아요. 못된 장난. 못된 장난도 못된 저희는 장난이죠. 좋아해요. 네. 네. 다 소개해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랑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